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실 때 핸드백에 세 가지는 꼭 챙기셨을 거예요. 첫째 뭘까요? 휴대폰이.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두 번째. 네? 면허증? 신분증? 신분이 불명하세요? 저 지갑이죠, 지갑. 지갑에 카드도 들어있고 신분증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현대사회 못 살죠. 또 하나 뭐 들고 나옵니까? 교통카드 또. 교통카드는 그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실 분들이고요.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키 들고 나오시죠. 결국 대중교통도 자동차고요. 또 자가용도 자동차고 세 가지. 첫째, 지갑. 두 번째, 핸드폰, 휴대폰 전화. 세 번째, 자동차.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깊은 지리산 산 그 안에 들어가서 도만 닦고 살면 되는데 그런 분들도 가끔 나오시죠. 아침마당에도 나오실 때도 있고요. 자, 오늘은 그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제목이 무사고 꿈도 꾸지 마라. 좀 특이하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무사고인데요. 그런데 이 무사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5천 명이에요. 약 5천 명.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한 사람은 매년 사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일에 내가 그런 일이 만일에 일어날 것 같지 않죠. 만일에라는 것은 10,000분의 1의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또 낼 수도 있고요. 1년에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물론 크게 다치고 조그맣게 다치고 다 합친 건데요. 그런 사고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나의 가족의 일인데 그 사고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죠. 서울도. 네. 이 행락철. 서울 말고 좀 더 멀리 내려가 볼까? 내려갈 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선 고속도로를 타고 가겠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네, 별 문제 없죠? 그런데, 저거 뭐야? 아이고. 네. 조금 더 굴러갑니다, 차가. 그리고 진짜 차가 뒤집히고 막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저 사고는 왜 일어났나요? 네, 갓길에서 뭐가 나왔죠? 보면은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갓길에 저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왔냐 하면은 저기서 저 차하고 이 블랙박스 차랑 블랙박스를 다른 차, 그 차를 제가 줄여서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글자, 불차? 불차 너무 좋죠. 그리고 불박 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불박 차량. 불박 차량하고 저쪽에 있는 흰색 SUV 차량하고 거리는 한 몇 미터? 한번 보세요. 대략. 한 30m 될까요?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 차선이 있죠. 흰선. 그 흰선하고 그 다음 흰선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걸 합치면은 20m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저기 흰색 하나, 근데 공간 하나, 흰색 하나, 공간 하나, 근데 중간 정도니까 한 30m, 40m 정도 되는데요. 저 거리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아무리 빨리 멈추더라도 위험을 느끼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한 60m? 그 정도는 가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위험을 느꼈을 때 바로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다! 머리가 먼저 눈으로 보고 머리가 느끼고 발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브레이크 잡아라! 그럼 여기서 발까지 가는데 0.7초 걸린대요. 좀 늦는 사람 1.1초 걸리고요. 시속 100km로 달리면은 1초에 28m인데요. 브레이크 밟기 전에 벌써 28m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아요.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쓰나요? 밀리죠? 만약에 바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힙니다. 어릴 때 자전거 타시다가 급브레이크 잡으면 뒤집어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동차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그 차가 찡 밀려가서 밑에 스키드 마크를 형성시키면서 쓰는데 그게 한 60m 된다는 거예요. 위험을 발견했을 때로부터. 저건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요. 저 차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나 했더니 다른 차 운전자하고 뭐가 시비가 돼갖고 시비하다가 저 남자가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사고 난 건데요. 도망갈 때는 뒤를 안 보고 도망가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를 생각하지 않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고에 있어서는 불박 차량에게는 잘못이 없지요. 갑자기 튀어나왔고 거기서 뭐 깜빡이를 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갓길에서 들어오려면은 2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저렇게 들어오면 저건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저 사고는 100대 0인 사고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될까? 100대 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대 0 되고서 나 죽거나 나 평생 동안 불구자 되면은 그러면 그 100대 0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00대 0 됐다고 누가 훈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요 사고에서 조심해야 될 점. 저 앞에 갓길에 차가 한 대 있죠. 고속도로에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울 수 있을 때는 어떨 때다? 뭐 무슨 이렇게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 났거나 그런 상황이거나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애기가 엄마 나 급해. 나 쉬할래.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좀 참어. 좀 더 가면 휴게소에 있어. 휴게소까지 얼만큼? 20분. 나 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 조그만 어린이들 거 깡통 들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자동차에 이렇게 시는 분이 없고요. 보통 갓길에 세웁니다. 갓길에 깜빡 켜고 갓길에 세우는데요. 뒤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깜빡 조는 차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차들이 갓길을 그냥 때리면은 참혹한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아기가 너무 급해서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갓길에 세운 거 부득이한 정차다? 아니다. 부득이한 정차가 아닙니다. 미리 그리고 휴게실 있을 때마다 들리고 그러다 사고 났을 때 뒷차가 들이받은 앞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졸음운전했다 하더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갓길에 왜 차를 세웠느냐. 만약에 거기에 고장이나 그렇게 해서 차를 세우게 되면 100m 뒤에 삼각대 설치해야 돼요. 그런 걸 안 했으면은 그 자체로서 10 내지 20%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따라서 그 갓길에는 차를 세우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 저 사건에 있어서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차가 서 있습니다. 그럼 세울 수 없는 곳인데 갓길에 차가 서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상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때 어떻게 걸어요? 미끄럼 주의하면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들? 총총총총 걷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야, 저 차가 왜 저기 서 있을까? 혹시 뭐 이상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닌가?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듯이요.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 속도를 줄인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는 통과했어요. 고속도로 통과하면은 시골길을 가야 되겠죠. 시골길. 아주 경치 좋고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늘 좋죠? 구름도 좋죠? 자,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엄마, 애기. 아이고, 애기가 많이 다치지 말았어야 될 텐데요. 가슴에 손 얹으셨는데 깜짝 놀랐죠? 손자 있으세요? 손녀? 아직 없으세요? 네. 요즘은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손녀 있는 분들도 계신데. 자, 저 사건에 있어서 사고 원인은 뭔가요? 역주행이죠. 자, 역주행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앞에 저 차가 오고 있는데 지금은 거리가 멀어서 저게 역주행해 오는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 역주행이 오는구나. 나를 향해서 오는구나. 이때 저 검은 차와 블랙박스 차량의 거리는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예,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뭐 이렇게 재시는데요? 뭐 눈금이 있습니까? 네, 저거는 네, 전봇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시골의 전봇대는 50m 간격이 보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전봇대 하나 하고 여기 조금 하면은 한 60m 정도 될까요? 70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 표시가 없으면 60km로 달립니다. 자, 60km 달리는데 상대편 차는 추월하느라 좀 더 빨리 달리고 있었겠죠. 나 60km, 상대편 한 80km 보자고요. 그럼 60km 달릴 때 1초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약 17m입니다. 시속 80km로 달리면 1초에 22m입니다. 그럼 1초에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잖아요. 마주보고 달리면 1초 지나면 40m 금방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남아요? 한 20몇 m 남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앙선 침범하는 행위는 무진장 위험한 건데요. 저 차는 좀 뻥 뚫렸으니까 저 흰색 차가 좀 느리게 가서 여기서 보면은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네,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런 순간 사고 난 데까지 2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2초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가는 사람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이게 하나 둘이 여기서는 괜찮죠. 자동차로 운전할 때 하나 둘은 무척 짧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선택해야 되지? 왼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고 있잖아요. 그 차는 부딪히겠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랑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있는 하다 보면 부딪히는 건데요. 상대편 차가 저기 흰색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넘어오다 일어난 사고거든요. 시골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것은 목숨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저 중앙선 어떻게 됐어요? 노란 선이 어떻게 됐어요? 실선이죠. 실선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되죠. 점선인 중앙선 보셨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점선은 넘어갔다가 추월해 다시 돌아오는 선을 말하는데요.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앞에 무슨 공사 중이거나 사고가 나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 오는 차가 있나 없나 잘 보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는 없어요. 중앙선 넘어가면 그 자체로서 벌점 30점이에요. 경찰관이 단속하면. 그런데 만약에 앞에 경운기가 가고 있어요. 시골길에서. 경운기 달달달달달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그럼 중앙선 넘지 말라 그랬으니까 경운기 뒤에 계속 따라가요. 그 뒤에 또 따라와요. 또 따라와요. 무슨 놀이? 기차놀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안전하다 싶을 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경찰관이 보면은 잡을지 안 잡을지는 그건 이제 상황에서 판단하겠죠. 문제는 쭉 뻗은 길에서는 저쪽에 보니까 한 200~300m 아무 차도 없다. 그럴 때는 얼른 넘어갔다 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길이에요? 커브길, 구분길에서는 서로 안 보여요. 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는 절대 내가 계속 뻗은 길이 아니면 중앙선 넘으면 아까처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커브길에는 저 화살표 돼 있는데요.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돌다 보면 원심력에서 조금 중앙선을 물고 돌아오는 차도 있습니다. 저기서 나도 쌩 가고 상대편 물고 딱 들어오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조금 넘어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오늘의 주제는 천천히입니다. 천천히만 가면 사고 안 나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전부 다 100대 0의 사고였어요. 근데 100대 0 사고보다는 쌍방과실, 8대 2, 7대 3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고일 때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싸우게 되는데요. 그런 사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고속도로인데요. 잘 가고 있는 저 앞에 차가 서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아까 그 사고에 있어서 고속도로를 잘 가고 있었는데 살짝 커브진 길이에요. 딱 돌아가니까 차가 서 있어요. 그 차들은 접촉사고는 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되면은 그 차를 들이받거나 아니면은 겨우 피하면은 급하게 피했기 때문에 가드레일 들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저 사건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당신이 혼자 피하다가 사고 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 그런데
G 블랙박스 거기 타고 있던 분들은 아니 고속도로 잘 가는데 거기에 저렇게 차가 서 있으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차가 없어야 될 때 왜 서 있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들이받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나도 물론 조금 고속도로를 커브길에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속도로든 어디든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나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왜 위험하게 사고 난 차를 그대로 방치해뒀느냐. 아까 갓길에서도 차를 세울 때 삼각대 세워야 된다 그랬죠? 고속도로 1차로입니다. 1차로 사고 나서 서 있으면 시속 100km 달려오는 차가 저 미리 발견하더라도 피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가는 차가 가고 있는 차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가봐야 서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 그걸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는 뒷차가 낮에 뒷차가 조금 더 잘못했지만 앞차에게도 약 40%의 정도는 잘못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밤에는 거꾸로예요. 밤에는 앞차가 60 내지 70.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낮에는 잘 보일 때 앞에 사고 난 거 들이받았을 때 사고 나 있던 너 때문에 이거 경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 사고 난 당신 때문에 내가 들이받았으니까 고속도로에 왜 거기 서 있었느냐.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또는 고장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일단 갓길로 빼야 돼요. 근데 갓길로 빼야 되는데 갓길로 안 움직이면 못 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에는 100m 뒤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그래서 안전삼각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100m 뒤에 불꽃 신호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아까처럼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삼각대 설치하러 가야지. 고속도로 뒤에 걸어가시겠어요? 100m. 지금 내가 한 70m 왔겠지? 30m 더 가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무섭잖아요. 내가 가는데 저 차가 달려오잖아요. 나는 자동차를 향해서 역주행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에는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하다가는 나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가 나서 낮에 사고 나서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뒤에다 삼각대 설치하고 되돌아오던 중에 못 본 차가 들이받아갖고 아주 크게 다친 정말 많이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법과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제일 다른 게 저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삼각대 설치하러 법 지키지 마시고요. 이거 지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위험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많이 죽으면은 2차 사고, 3차 사고 계속 날 수 있어요. 따라서 거기서 제일 먼저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아까처럼 서로 거기서 싸우고 있지 말고 깜빡이를 켜고 비상등 켜고 뒤에 트렁크를 열어야 돼요. 그럼 뒤에서 오던 차가 저 차 트렁크 열려 있네. 가고 있는 차인지 아닌지 또 문제 있는 차인지 아닌지 살펴보거든요. 그 속도를 줄이거든요.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심하고 속도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만들어야 돼, 내 차를. 트렁크를 열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 거기서 핸드폰으로 보험회사 전화하고 경찰에 112 신고하고 그러다가 거기 사고 나는 경우 있는데 신속하게 바깥으로 나와야죠. 안전한 곳으로 나와서 거기 나와서 자기만 안전하면 안 되잖아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뒤쪽으로 걸어야 됩니다. 뒤쪽으로 가서 옷을 벗어서 흔들어주면 그러면서 핸드폰 하면서 그러면은 뒷차들이 미리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밤에는 그 야광, 음주 단속할 때 빨간 봉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거 차에다 하나씩 놔두세요. 얼마 안 해요. 싼 거 5,000원. 좋은 거 3만 원. 저희는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다 선물해 줬는데요. 직원들은 5,000원짜리 주고 제 차에는 3만 원짜리 그 봉, 그것을 해놓으면 사고 나서 빨리 그것만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프레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서 어떻게 쓰든지 뒤에다 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연다. 갓길로 나와서 신호를 하면서 신고를 한다. 자, 이번에는 안전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거리라는 것은 안전한 거리를 말하는데요. 안전한에서 한을 빼면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는 무엇과의 안전거리?
앞차. 앞차인데 어떤 앞차? 어떤 앞차요? 내 앞에 많이 가요. 한쪽으로 차가 4대 갈 수 있으면 편도 4차로 도로라고 그럽니다. 편도 4차로에 내가 편도 2차로 가고 있었어요. 1차로도 가고 2차로도 가고 3차로도 가고 4차로도 가고. 그중에 어느 차와의 거리? 나랑 같은 차로에 있는 옆에 있는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하려고 그러면요. 옆에 차 가면은 옆에 차는 이만큼 띄우고 또 이만큼 띄우고 그건 도로의 기능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나랑 같은 차로에 있는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왜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했느냐? 그런 이유로 뒷차가 100% 잘못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없을 때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난 잘 가고 있었는데 나는 정확하게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들이받았느냐? 당신이 갑자기 급차로 변경해서 내 앞에 들어와서 금방 쓴 거잖아. 아니야, 나 원래부터 여기 가고 있었어. 내가 봤잖아. 내가 본 거 보여줄 수 있나요? 최종적으로 판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판사가 그럼 앞차가 급차로 변경한 거 증거가 있나요? 내가 봤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 누구 있나요? 제 옆에 있는 제 친구 봤는데 그건 같은 편이잖아. 그거 말고 객관적인 게 있나요? 옆에서 본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는 차들. 그 차들은 다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뒷차가 100% 잘못이었어요. 앞차는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뒷차가 들이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블랙박스가 네가 아까 들어왔잖아 하는 걸 다 찍고 있어요. 자, 물론 들어온 다음에도 앞차가 한참 가고 있었으면 내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근데 들어오고서 얼마 안 있어 사고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입니다. 오른쪽 차가 깜빡이를 켜고서 끄고서 들어와서 너무 가깝죠? 저러다 사고 날 것 같은데? 자, 고속도로에서 2차로 가던 차가 1차로 들어왔어요. 1차로 들어오고서는 그러고서는 앞에다 바짝 붙었어요.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잡으니까 브레이크 잡다가 자기는 옆으로 싹 빠졌어요. 그럼 뒷차는 골탕 먹었어요. 보험사에서는 앞차는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멈추든 피해가든 그건 앞차의 자유고. 근데 당신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앞에 차들이 쭉 서 있었거든요. 차량 정체로.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 근데 아까 들어왔던 차,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그 차만 없었으면 나 사고 안 났을 텐데 그 차가 날 가로막아갖고 내가 운전하는데 누가 잠깐 내 눈을 가린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내 눈 가렸던 사람,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번호 있어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도 보험회사에서는 그 차는 잘못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껴들었던 차, 껴들었다가 잽싸게 빠진 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 때문이죠. 그 차 때문에요. 그 차가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죠? 블랙박스 없었을 때는 어떤 차가 들어왔다 빠져나갔어요. 내 차 번호 적어놨어요. 해봤자 무슨 소리예요? 나는 처음부터 2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증거 없어서 안 되지만은 이제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차요. 저 차. 지금 저기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인가요? 깜빡이는 켰어요. 깜빡이는 언제 켜야 된다? 미리. 얼만큼 미리? 30m는 일반 도로. 고속도로는 그보다 더 길게 100m. 내가 저기쯤에서 좌회전에 고속도로에서 좌회전하는 데는 없지만은 저기서 차로를 변경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100m 전에서 내가 저기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싶을 때 100m 전에서 미리 켜야 돼요. 물론 100m를 꼭 지키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한 30m 전에서는 좀 켜주면은 나도 대비를 하잖아요. 저 몇 m 돼요? 저 한 10m 조금 넘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이 블랙박스 차량도 앞차의 간격이 넓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고길 비집고 들어오면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데 저길 들어오는 것은 뒷차로서는 기분이 무척 나빠요. 그럼 저럴 때 앞차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아이씨 어딜 들어와. 그래서 한번 바짝 붙여요. 바짝 붙였다가 그래 가라.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띄워주게 되는데요. 자, 이번 사고는요. 상대편 차가 들어와서 잘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어요. 다른 차들은 브레이크를 잡는데 네. 저 사고에 있어서는
앞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앞차에 대한 안전거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 앞에 있는 차들에 대해서 내가 안 보이죠. 만약에 저 차만 없었으면은 나도 앞차들이 브레이크 잡을 때 따라서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들어왔으면 그 차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도망간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선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피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가끔가다 고속도로에서 요렇게 그렇게 하는 차들이 있죠. 네, 그런 아주 얌체 차들이 있습니다. 그 얌체 차가 그냥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괜찮은데 지금 뒷차한테 피해를 줬어요. 저건 그냥 얌체가 아니라 슈퍼 얌체예요. 앞차에게 잘못 있습니다. 앞차가 우선 들어올 수 없는데 짧은 거리에서 들어온 자체가 잘못됐고요. 들어왔으면은 자기가 들어왔는데 앞차들이 브레이크 잡더라. 그럼 자기도 비상등 켜준다든가 하면서 브레이크를 자기도 같이 잡아야 되는데 뒤늦게 잡았고 그리고서 싹 빠져나가면 뒷차는 완전히 골탕 먹은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앞차가 훨씬 더 잘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블랙박스 차량도요.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선 내가 그 앞차랑 충분히 거리가 있으면 다른 차가 좀 들어오더라도 내가 여유 있게 거리를 띄울 수 있었고요. 또 그 차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되잖아요. 밉지만 미워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려는 기미를 보일 때는 어딜 들어와 하지 말고 그래 들어와라 급한 모양이다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아까 그 차 몇 차로로 갔나요? 1차로로 갔죠.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무슨 차로? 주월차로. 1차로 비워뒀더라면 급한 사람 그리 가고 나머지 2차로 가고 그랬더라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고에 있어서는 아마 법원에 가면은 앞차의 과실이 한 30 내지 4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차가 나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지만 앞차는 잘 가다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은 그럼 안 되겠죠. 군인들이 이렇게 뛰어요. 이제 아침에 뜁니다. 열을 맞춰서. 근데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탁 쓰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도미노처럼 넘어지겠죠. 따라서 앞에 가는 차는 나는 저 앞차가 계속 갈 걸로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속도로 갈 거고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서서히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 같이 잡으면 부딪히지 않는데 잘 가던 차 갑자기 팍 쓰면은 그러면 뒷차는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니까 앞차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뒷차가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뒷차 100%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100대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국도인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입니다. 차량 진행 신호인데요. 잘 가던 저 앞차가 쓰네? 저 어떻게? 허허. 아이고. 네, 왜 섰지? 왜 섰지? 네, 왜 섰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요.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앞에 가는 차는 동그라미 있는 차는 직진할 차가 아니고 좌회전할 차였어요. 좌회전하는데 직좌가 다 되니까 나는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해야지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는 직진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섰는데요. 저 차가 만약에 내가 잘못 들었을 때는 거기서 서버리면 뒤에서 직진해야 되는 차, 신호등을 보고 달려오는 차, 그 차 어쩌라고. 그래서 저럴 때는요. 지금 저 그림처럼 좀 미안하지만 저쪽으로 얼른 들어. 우선 비상등 켜주고 비상등 켜서 내가 좀 이상하다. 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졸리 좀 들어가 줬더라면 물론 저기에 신호와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은 저거 나중에 뭐 단속될까 봐 그냥 그 자리에 섰는지 모르지만 단속되는 건 나중 문제고요. 만약에 저 사고에 있어서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작은 차니까 저 정도지 뒤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들이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 사고에 있어서는 좌회전 하려면은 미리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니까 윤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 아까 포켓차로 있었잖아요. 그때 포켓차로 쪽으로 미리 들어가는 거. 네,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상황에서요. 저렇게 가다가는 그냥 저렇게 멈춰버리면은 전
이유 없는 급제동. 앞차 잘못 있죠? 급제동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급제동. 위험할 때. 갑자기 누가 그 앞으로 사람이 뛰어든다든가 또는 동물들이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야생동물은 내가 여기서 쓰면 뒤차가 나 들이받을 줄 모르니까 그냥 가야지. 그러다가는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생명인데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나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에요. 나는 이유가 있는 급제동으로 급제동인데 뒤차가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뒤차의 100% 잘못입니다. 하지만 내가 헷갈려서 멈춘 거 저거는 이유 없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급제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급제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고는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이고요. 보통 앞차가 갑자기 쓰면은 20대 80, 뒤차를 80, 앞차 20 보는데 저거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예요. 교차를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거기서 딱 쓰면은 그래서 앞차 잘못 한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뒤차가 더 잘못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앞차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잘못한 경우. 몇 년 전에 2013년도에 중부고속도로에서 서로 보복운전 때문에 서라 마라 그러다가 그 고속도로 일철에 차를 딱 세우고 뒤로 내리는데 뒤에서 쾅쾅쾅쾅.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이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뭔가를 따지려고 그러는데 뒤에 차 쓰고 그 뒤에 승용차 쓰고 근데 뒤에서 어떤 트럭이 뒤에 이렇게 꽝꽝 들이받은 그거 기억하시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앞에 차, 왜 거기다 차를 세웠느냐,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것 때문에 뒤에 사고 났지 않았느냐. 당신이 차를 세운 것은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다. 교통방해 치사상죄로 징역 3년 6월에 실형 선고받았고요. 고속도로에 일부러 차를 세운 사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사람이 처벌은 받더라도 그래도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뒤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앞차는 계속 빠져줘야 된다.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갑자기 멈추고 10초 만에 다다다닥 사고가 났는데 그거 피하는 거 엄청 어렵다. 따라서 앞에 일부러 쓴 차 90%,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 10%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건보다 더 황당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봄에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는데요. 저기 살짝 굽어졌네요. 앞차랑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차가 좀 느리게 가네요.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겠죠. 저 차는 어쩌나 보겠습니다. 역시 넘어가네요. 아이고, 어떤 사고인지 아시겠죠? 앞에 차가 느리게 가니까 그 차를 추월해 가려고 중앙선 넘어갔다가 그러다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저 사고는 몇 대 몇이었을까요? 누가 100? 뒤에 차? 왜요? 아니. 추월해 가다가 사고 난 걸 뒤에 오던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저 사고 처음에는 내가 중앙선 넘어서 사고 났다. 그것은 앞차에 대해서 내가 100% 잘못이다. 하지만 나 서 있는데 뒤차가 나 들이받았으니까 뒤차가 나한테서 100%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뒤차는 아니 당신이 그냥 쓴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섰는데 게다가 아이고 그거 하나 영상이 없네요. 저 차는 중앙선 넘어갔다가 앞에 차랑 부딪히면서 뒤로 밀렸어요. 뒤로 밀려면서 나는 가다 앞차가 넘어가는 걸 보고 속도를 줄이는데 위험하듯이 브레이크 잡아서 쓰는데 그 차가 뒤로 밀려서 나를 때렸어요.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저 경우에는 중앙선 넘어가다 사고 나서 뒤로 밀려와서 때린 그 차의 100% 잘못으로 판결 났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고들은 저 고속도로 또는 저 시골길 이런 데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가까운 데서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일 가까운데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등잔 밑부터 다시 보자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누구예요? 누가? 예, 맞습니다. 집 근처에서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럼 집 근처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이고요.
제가 드릴 건 없는데 어떡하죠? 집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고 보시죠. 자, 아파트입니다. 저 앞에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좀 뭐 장난치면서 가죠. 블랙버스 차량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가는데 저 어린이가 뛰는데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애가 와서 받았어. 들었어요? 네. 제가 와서 받았어. 운전자하고 옆에 그 동생하고 타고 있으면서 제가 와서 받았어. 맞아요. 차는 섰어요. 차는 쓰는데 그리고 애가 오는 걸 보고 빵 하면 쓰는데 자전거가 앞을 안 보고 와서 들이받았어요. 몇 대 몇? 자동차랑 자전거랑 몇 대 몇? 80대 20. 누가 80? 자동차가. 예. 자전거가. 네, 지금 자동차가 80, 자전거가 80.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80, 손 들어보세요. 자동차 80. 네, 자전거가 80. 자전거 80. 네, 좀 더 많네요. 자전거 80이면은 자동차가 20은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뭘 잘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아까 어떻게 갔어요? 서행이 천천히 간다는 뜻입니다. 네, 천천히 갔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이는 순간 바로 빵 하면서 멈췄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요. 공중부양.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가 잘못이 있을 때 80대 20입니다. 자동차가 잘못이 없으면 자동차는 0이죠, 0. 자동차가 0이면 자전거는 100이에요. 항상 합치면 10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저 어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자전거가 100% 잘못됐고 자동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대 0인데 그런데 조금 아쉬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사고에 있어서요. 저렇게 저 아까 앞도 안 보고 와서 들이받으면 저 방법이 없죠. 자전거 계속 오니까요. 자, 요때 저 아이가 시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장난치죠. 아이들이 혼자서 장난치러 가는 거 보셨어요? 물론 그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뭔가 표정이 시선이 있거나 그러고 장난스러우면은 옆에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친구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아파트, 어린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동네 이런 데서는 애들이 있을 때는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 친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신경 쓰면서 그럴 때는 느낌이 이상하면 뭘 눌러야 돼요? 빵, 빵, 빵빵, 빵 하면 동네 시끄럽지만 빵빵 정도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번에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전부 다 사고 영상이니까요. 네. 이번 사고는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이 좁아요. 좁으니까 올라오는 차가 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또 이쪽 차도 약간 좀 중앙선을 물고 가다가 상대편 차를 보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상대편 차가 서지 못하고 복귀하던 중에 부딪혔는데요. 우선 여기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왜? 아니, 좁아도 중앙선은 중앙선. 도로가 아니다. 네. 저거는 누가 그렸을까요? 아파트 자체에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그린 그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그런 중앙선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그린 중앙선은 법상의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내 도로에서 나는 잘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중앙선 딱 넘어왔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지만 과실은 100대 0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저런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중앙선 넘었으니까 당신 100%야. 그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보셨나요? 저기 빨간 점. 다시 볼까요? 요거. 저게 뺑글 돌아가죠? 언제 돌아가나요? 저거 돌아가면 차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거 안 봐요.
뺑글뺑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저거 거울. 거울은 안 보일 때 저쪽을 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조금 이상하게 오면 저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그런 사고는 안 났겠죠. 아까 저 사고는 나는 멈췄는데 상대편이 멈추지 못하고 사고 냈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둘 다 중앙수 물었다. 그래서 50대 50이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차가 좀 더 잘못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끼리 몇 대 몇 싸워갖고서 되겠어요? 꽤 조금씩 더 조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사고는 뭐 할 때도 일어난다. 뭐 할 때도 일어난다. 주차할 때도 일어난다. 그렇죠. 물론 주차할 때도 일어나고 또 한눈 팔 때도 일어난다. 항상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는요. 문 열 때도 일어난다. 문 열 때도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편도 2차로 도로. 저기는 노상 주차장이고요. 잘 가는데 아이고 무슨 사고였죠? 문이 열렸죠. 불법 주차는 아니에요. 노상 주차장에 그 주차 라인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문을 갑자기 열면 저 피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8대2 얘기합니다. 저럴 때.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문 여는 거 보이지 않느냐? 보이나요? 동그라미 안에? 한 5cm 열려 있어요. 저거 문 여는 건지 안 여는 건지 저거까지 신경 쓰면서 가려고 그러면은 옆에 차 있으면은 가다 쓰고 잘 안 보이니까 뭐 망원경 갖다 보고 어휴 머리에 쥐납니다. 저건 저럴 때는 당연히 문 여는 사람이 차 없을 때 열어야 되겠죠. 저거는 지금 거리도요 10m 겨우 돼요. 시속 한 30km로 가면은 1초에 8.3m인데요. 보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 잡지 못한다 그랬죠. 보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야지 않는 순간에 그리고 저 때는 문 열리는 상태도 아니고요. 내 차 지나가면서 바로 앞에서 문이 열려 부딪혔는데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거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되나요? 열더라도 우선 뒤를 봐야죠. 뒤를 사이드 미러로 보고 룸미러로 보고 그리고 문을 먼저 조금 열고 좀 보고서 열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열어요? 확 여는 거 보시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100대 0인데요. 이것도 100대 0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100대 0인데 얼마나 확 여는지 보시겠습니다. 진짜 확 열었죠? 네. 그렇게 해놓고 내 차는 외제차다. 8대 2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더 잘못했는데 수리비를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저 100대 0입니다. 그런데 문은 운전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디? 조수석. 조수석 문 열릴 때 사고 나기 아주 진짜 여러분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시겠습니다.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앞에는 택시가 가고 있습니다. 택시가 쓰면은 깜빡깜빡하면서 손님이 내리겠죠. 근데 바로 안 내리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거스른 돈을 갖다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이쿠. 저런 사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낼 수가 있죠. 택시 타면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오토바이 조심 이래 돼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토바이 조심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문 열죠. 그리고 급할 때는 특히 애들 학원 갈 때 엄마 나 늦었어 그러면은 그래 똑바로 되지도 않고 약간 비스듬한데 문 탁 열다가 지나가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랑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못 보고 문 열다 부딪혔을 때 차가 80, 자전거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자전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좀 괜찮은데 그런데 오토바이 많이 다니죠? 그 옆에 차와 인도, 그 공간. 네. 인도라고 보통 하죠. 차도 인도. 근데 정확하게는 무슨 도? 인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는 보도. 보행자를 위한 길. 차를 위한 길, 차도. 보행자를 위한 길, 보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다니는 게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인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차와 오토바이 사이, 차와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와 그 인도 사이. 바깥 차는 조금 더 넓어요. 다른 데보다, 옆에보다.
거기서 일어난 사고는 보시겠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갔어요. 저 버스 때문에 못 갈 것 같죠? 네, 근데 운전 잘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 이 좁은 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도 계속 달립니다. 자, 직진 신호입니다. 직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앞에 차가 우회전하려고 오토바이는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상대편 차가 그냥 직진할 줄 알고 나도 같이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차가 우회전하는 바람에 저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앞에 차가 깜빡이 안 켰어요. 깜빡이 안 켜고 딱 우회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오토바이가 발견한 순간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100대 0은요. 100대 0의 기준은 예상할 수 없었고 발견하는 순간 피할 수도 없고 그때가 100대 0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고에 있어서는 우회전한 자동차, 지나가던 오토바이 몇 대 몇일까요? 누가 100? 자동차.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도 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차 길로 안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잘못했어요. 자전거는 차 옆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어요. 자전거는 갈 수 있어요. 자전거가 차 뒤에 똑같이 딱 서서 가면은 느리느리 가는 자전거는 위험해요.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속도가 자동차랑 같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면 자동차 뒤에 딱 가야 돼요. 점잖게 가야 돼요. 근데 그 옆으로 가는 건 거기는 갈 수 없는 데를 간 겁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가지 못할 데를 가면은 잘못됐죠. 우회전하는 차는 요 옆에 공간으로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깜빡이 안 꼈더라도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났는데요. 저거는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됐습니다. 다만 앞차도 깜빡이 안 켜고 또 잘못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저 공간이 좀 있죠? 네. 원래는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돼요. 먼저 깜빡이 켜고. 예. 깜빡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방향 지시등인데 그냥 우리 깜빡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왜 붙여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자전거 틈을 안 주기 위해서. 딱 붙여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깜빡이 켜면 저 차가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틈을 딱 막으면은 나는 가지 말아야지. 따라 그러지 못한 우회전하는 차에게도 약 한 30% 정도는 잘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회전할 때 반드시 첫째, 깜빡이. 둘째, 붙으면 한 번에 휙 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야 된다? 천천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같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 열 때 조심하고 우회전할 때 조심하고. 자, 지금 저 위에 하늘에 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차가 다니면 안 되죠.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단횡단 사고 보시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요. 뭐죠? 보셨어요? 네. 저기는요. 아까는 전부 다 차 대 차 사고였는데 지금 차 대 사람 사고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그 상황. 좀 천천히. 저기. 네, 사람입니다. 저 상황은 자동차는 정상 직진 신호였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직진 신호면은 거기 횡단보도는 무슨 신호일까요? 빨간불이죠.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그려져는 있는데요. 그 횡단보도는 신호가 녹색일 때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만 그게 횡단보도고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페인트 없는 겁니다. 횡단보도 상실하는 거예요. 차가 자기 신호를 보고 달리는데 거길 갑자기 뛰어드는 것은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어요. 저런 사고 예전엔 몇 대 몇이었을까요? 예전이라는 것은 블랙박스 없을 때 8대 2 누가 8? 자동차가 8, 사람이 8. 아주머니는 정말 잘 맞추세요. 네, 예전에는 사람을 보행자를 60, 자동차를 40 정도로 봤었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그러면서 비록 차량 신호지만
옆에 상가도 있고 또 횡단보도도 있고 그러면 급한 마음에 차가 좀 멀리 있다 싶을 때 건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근처에서는 혹시 누가 건너는 사람이 있나 살피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에게 한 40% 과실을 인정했었습니다. 그거는 보일 때. 근데 이번 사고는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아까부터 녹색 신호죠. 아까부터 녹색 신호면 자동차는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가면 됩니다. 가속하지 않고 시속 한 50km 가고 있다 치자고요. 저기 정지선까지 거리 10m 정도밖에 안 돼요. 50km 가고 있을 때 만약 이때 어린이가 나타나더라도 그 학생인데요. 멈출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멈춰요. 옆에 있는 차들은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입니다. 저 차들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좌회전한 차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혹시 안 보일 때는 혹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속도를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에 가다가 분명히 녹색 신호인데 가다가 없네? 없네? 그러면 뒤에 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호 받고 못 가요. 그럼 엉망이 되죠. 그렇게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때는 블랙박스에 저기 증명되면은 운전자 설령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 무죄 판결 나옵니다. 무죄 판결. 최근에 그렇게 나왔어요. 또 과실 비율도 어떻게 피하란 말이냐. 판사가 내가 운전하더라도 나 예상도 못했고 그건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과실도 무단횡단자 100%입니다. 지금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였었는데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도 그 넓은 길은 그렇지만 좁은 도로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어떨 때가 횡단보도다? 신호가 뭘 때? 파란불, 녹색불. 예? 네. 그거 저기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파란불 켜지지 않으면 절대 건너지 마. 그러니까 얘가 그 유치원 갔다 오다가 하루 종일 안 오는 거예요. 너 왜 안 오니? 엄마 파란불이 안 켜져. 왜 안 켜져? 빨간불에 파란불. 엄마 그린. 녹색불만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녹색 신호라고 그러죠. 네, 녹색불. 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언제나 횡단보도입니다. 그 흰색 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각심을 넣기 위해서 한번 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사고. 좁은 길이죠. 잘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 저 차가 좀 넘어오네요. 중앙선 살짝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요. 저 차가 처음에 중앙선을 살짝 물고 저 뒤에 차도 중앙선 물고 왔어요. 길이 좁아요. 그래서 서로 멈춰갖고 서로 비켜줘야 되겠죠. 어딜 중앙선을 넘어와?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서로 비켜주고 이제 자동차 올라갈 차례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앞으로 갈 차례예요.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가야 될까요? 지금 여기 퀴즈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게 나오면은 이게 좀 이거. 자, 여기서 제가 말로 낼게요. 여기서 그냥 천천히 간다. 1번 천천히 간다. 2번 빵 한다. 3번 멈춘다. 멈췄다 간다. 몇 번일까요? 3번.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가면 되죠? 네, 맞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그 앞에 멈춰야 되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어요. 보행자가 있을 때 또는 보행하는 사람이 보이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렇지만 가면 돼요. 보행자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왔다는 건 뭔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가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은 거잖아요. 두 차나 다. 그러니까 내가 멈추는 게 나를 이금희 아나운서 보호하는- 저랑 사무실 같이 하실래요? 아니, 네. 네. 멈춰야 되는데요. 멈췄다 가는데요. 그것도 그냥 일시정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바퀴 4개가 다 멈추는 거, 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섰다가 가면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이로. 저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 못하죠? 네.
자, 아이고 이게 먼저 나왔네. 앞에 그 차에 가려지면은 횡단보도가 안 보이죠? 횡단보도가 어디까지 보일 때 가야 되나요? 횡단보도 어디까지 보일 때? 전체가 다 보일 때. 다 보일 때. 횡단보도가 다 보일 때 가야 됩니다. 다 보이지 않으면 반만 보이는데 가다 보면 차 뒤에 탁 튀어나와요. 누가 잘못? 둘 다 잘못. 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일 때는 자동차 90, 보행자 10으로 보는데요. 근데 저 경우는 보행자도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데를 확인하지 않고 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보행자에도 한 20% 정도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횡단보도가 가려지면 서서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멈춰서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비단 이럴 때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불법 주차된 차 옆을 딱 지나는데 그때 딱 애들이 뛰어나오면 아까랑 똑같은 사고 일어나겠죠. 근데 뛰어나오는 그 아이가 내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안 보일 때는 일단 서라. 아직 아무도 없더라도 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인됐을 때 가라. 자, 항상 거리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고 내 손자, 손녀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저 앞에 느리게 걸어가시는 노인들은 파란불에, 녹색불에 건너기 시작해 다 못 건너요. 걸음이 늦으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님, 어머님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하신다면 그러면 사고는 지금보다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